권리금은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정해놓은 것이 아닌 당사자들끼리의 합의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호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매출 부풀리기를 할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MPATV 강다영입니다. 매경부동산 사업단 법률자문위원 현창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하면서 권리금이 규정됐죠. 네, 2015년 법 개정으로 기존에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 없었는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 기회 보호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리금이 어떤 건가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지 먼저 볼까요? 네. 상가건물 제10조의 3입니다. 말이 쉽지 않죠? 요약하면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쌓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영업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권리금 하면 자리 좋은 이런 곳에 새기는 게 권리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 권리금은 목이 좋다고 여겨지는 상가에 붙는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사용하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 지급하는 권리금, 그리고 영업 권리금은 현재 영업 중인 매장을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금이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권리금은 실제로 이 세 가지 모두가 포함되거나 일부만 포함돼서 금액이 결정되는데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정해놓은 것이 아닌 당사자들끼리의 합의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당사자들끼리라면 이게 가격이 적당한 건지 그것을 모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되는 경우가 특히 영업권리금의 경우입니다. 보통 영업권리금을 측정하는 기준은 기존 임차인이 제시하는 매출 자료, 보통은 포수 자료일 겁니다. 근데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포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매출 부풀리기를 할 수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위로 이렇게 부풀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타깝지만 신규 임차인은 계약 취소 소송을 통해서 권리금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우선 권리금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매출 자료에 대한 근거를 표기해 두시고 더해서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근의 동종업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업금지 의무를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셨는데 권리금에 대한 계약을 말하는 건가요? 네, 새로 임차인이 될 분이 기존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나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에 수반돼서 체결되지만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권리금 계약을 누가 체결하나요?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는 기존의 임차인과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이 당사자일 뿐 임대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직접 권리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 보호 조항이 제정된 건 임차인이 노력해서 장사가 막 잘 되게 만들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고 동일한 영업으로 영업을 하게 하거나 그런 일이 또 종종 발생하게 되고 또 임대인이 기대하는 신규 임대차 조건을 갖춘 새 임차인을 찾지 못하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상가를 또 비워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계약을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를 보실까요?
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현저히 고액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상가 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에 부담 등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났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재판 실무에서는 월 차임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와 건물주가 제시한 월 차임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차인에게 보장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에게도 보호가 되나요? 연체한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된다면 이거는 좀 규정을 지킨 사람에 비해서는 좀 불이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의 규정을 보면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제1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상임법 제10조 4 제1항 본문을 보면 권리금 계약에 따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던데 이 말의 의미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미리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권리금 계약 체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신규 임차인과 추후 권리금 계약 체결을 예정하고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추후 권리금 계약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도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판례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거나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럼 상임법에 보면 환산보증금에 따라 인정되는 임차인의 권리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권리금 조항도 마찬가지인가요? 권리금 조항은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통 월세 100을 곱하고 거기다가 보증금액을 합해서 계산되게 되는데 권리금 조항은 환산보증금 규모와는 관계없습니다. 네.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또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에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높은 금액이 아닌 그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금 감정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 감정평가 실무 기준 고시에 따르고요. 신규 임차인이 만약 주기로 한 권리금이 5천만 원이고 법원 감정을 통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3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이 그 배상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낮은 금액이 인정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권리금 분쟁을 한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잖아요. 네. 그러면 임차인이 소를 제기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권리금 소송에서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나요?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아 입은 권리금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청구 당사자인 임차인인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뭐를 입증해야 되나요? 임차인이 입증해야 될 내용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했다라는 점, 그리고 거절 의사가 공식적이고 진지한 의사였다라는 점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임차인이 패소하기도 합니다. 권리금 소송을 하려면 임차인이 꼭 해야 될 것 뭔가요?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권리금 상당의 돈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반드시 주선해야 하고 건물주가
법이 정한 4가지 유형의 방해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또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은 아예 청구를 해도 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